자, 비 내리는 시장, 급락하는 시장. 2월 3일 월요일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2월 3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투샷이네요. 네. 잘 다녀왔어요?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유럽에 갔다가 여기 가만히 있으면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네. 제가 특파원으로 가서 아이고. 한일도 직접 체험을 하고 네.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좋아요. 확인을 하고 왔는데 오늘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아서. 네. 직접 헤어포일을 많이 길바닥에서 팔다가 하나도 안 팔리는 거예요. 하나도 안 팔리고. 다시 3% 와서 팔아야겠다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하윤 씨와 오늘 이제 함께 하고요. 박하윤 씨가 어깨가 무겁습니다. 동접을 다시 10,000명으로 올려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1,000명이거든요. 1,800명. 네. 8,000명 남았네요. 고맙습니다. 아니 핸드폰 많으시잖아요. 네. 많이 켜주세요.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일 본부장님, 하창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몇 분 전에 나온 뉴스는 이재용 회장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 그러니까 회계 부정, 부당 합병 이런 거 1심을 지나서 2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아까 몇 분 전에 나왔고요. 오늘 이거와 상관없이 시장은 또 하락합니다. 삼성전자도 2% 넘게 빠지는 모습이고 3% 빠지네요. 왜요? 마이크를 이렇게 돌리는. 뭐라고? 마이크를 이렇게 돌려야지 이제. 아니, 방송인이 지금 마이크 없이 뭐 하는 겁니까? 너무 자연인으로 살다 보니까. 아. 근데 저만 자연인이 아니라 우리 민준 씨도 좀 자연인으로 많이 사셨나 봐요. 아니에요, 컨셉이에요. 네. 휴가 동안에 네. 미스터 선샤인을 좀 봤거든요. 어. 변요한 씨가 네. 수염을 좀 기르더라고요. 저는 유럽 갔다 오다가 네. 인천공항에서 봤는데. 유현석 씨도 기르지 않았어요?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저희 지금 시장에 좀 집중합시다. 아침에도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데 무슨 저를 인천공항 1터미널에서 봤다고 무슨 계속 슈퍼챗 쏘고 이 터미널에서 봤어요. 대한항공단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내가 여자랑 무슨 어디 해외 갔다고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내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시장에 집중합니다. 네, 시장에 그쵸? 집중합니다. 시장에 집중해야 되죠? 네. 기 좀 내려주시고. 네, 왜 이렇게 오늘 방송이 어수선하지?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어디 좋으니까. 싸우다 오셨어요? 기시 왜 올라가는 건지. 기라도 살리려고. 기라도 살리려고 네. 딱 올려야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의 하락. 두 분의 코멘트를 잠깐만 들어보자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연기금이 사주고 있으니까 연기금이 열심히 사주고 있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희망을 걸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선물 매도 좀 강했고요. 오늘 외국인이 9,100억,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6,500억은 와, 이거 그냥 증시를 집어 던지고 있는 거라서. 그게 무슨 뜻이에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6천억이 넘었다면? 바스켓으로 던지는 거니까 우리 시장 자체를 좀 팔고 있다. 그 물량이 상당히 많다. 물론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20분 기준으로 한 3,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한 5,500억 정도는 이제 꽤 유의미하게 나갔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다 좀 수치를 체크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바스켓으로 던지는 게 꽤 많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수 자체,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빼겠어요. 다른 쪽도 다 빼겠죠. 지금 나스닥 미니 나스닥도 마이너스 2.5, 미니 S&P 500도 마이너스 1.94면 이거 오늘 우리 미장 좀 초반에 박살날 확률 높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전반적으로 좀 자금을 회수하고 좀 눈치를 좀 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투자 심리가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나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 지수 단위면 사실 또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있다 보니까 오늘 1조 이상의 좀 매수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이게 단기간에 끝날지 안 끝날지는 트럼프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죠. 네. 말씀 잘 해주셨다시피 거래소랑 코스닥을 합치면 1조 200억을 팔았고, 코스피 선물까지 합치면은 1조 7천억 1조 7천억을 하루 만에 내던지는 그런 외국인이었습니다.
자, 김정은 본부장님도 시장 네네. 코멘트. 아침에 했던 건 비슷한데요. 네. 일단 뭐 조금 더 버텨보려고 하는 섹터에는 붙어가고 안 그런 섹터는 뭐 하염없이 빠지고 뭐 이런 패턴인데요. 하여튼 이번 주 고용지표 나오고 다음 주 갈 때까지는 변동이 오늘만큼 있지는 않더라도 자잘하게 계속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 메이저 그 변곡점은 이번 주는 아니고 그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쯤 되는 거니까 그때까지는 그때가 언제예요? 2월 말? 2월 26일입니다. 그때까지는 이슈가 되는 거는 그 우리 관세했으니까 관세해가지고 서로 협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거 캐나다하고 멕시코는요. 잘못하면 회사가 아니래. 그 나라가 그냥 그렇게 계속 싸워나가면 죽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협상이 있을지 않겠냐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번 주 지나면서 조금 이제 수그러들 수 있는 희망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고. 근데 리얼리티, 현실적으로는 트럼프가 중국을 남겨놓고 캐나다, 멕시코를 죽사발내는 거거든요. 그 중국 너는 기다려. 이런 거기 때문에 게임을 한 3월달까지 갈 때까지 안 끝날 수도 있다. 1분기가 굉장히 계속 힘들 수도 있다. 그렇게 봅니다. 나쁘게 보면은. 중간에. 이번 주 지나면 고비 넘어갈 수 있고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은데 궁극적인 게임은 중국하고의 그 10% 관세가 끝이고 더 이상 안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협상이 될까요? 한 번 더 올릴까요? 그거 3월까지 모르죠. 3월까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는 넘버가 나오는 주식하고 뭐 하여튼 우리가 힘이 없으면은 뭐 저기 세멀투만 온다니까 내일 온다니까 네, 네. 카카오가 뭐 장가가게 생겼네. 카카오가 갑자기 9% 올라가던데. 하여튼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힘을 붙들어내고 뭐 하든 간에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 엮는 게 아니면은 모멘텀이 세게 날 것 같진 않아요. 환율이 1,400 아까 얘기했는데 국민연금 산다 그러는데 환율도 어거지로 방어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펀더멘털즈를 뭐 뒷받침돼서 환율이 방어되는 거면은 속도가 이슈라도 환율이 내려가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면은 속도가 이슈지만 방향만 잡으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건 모르겠다는 생각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 1, 2주는 더 지켜봐야 된다. 최소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1, 2주. 멕시코랑 캐나다를 때리는 거는 약간 두 가지 베네핏이 있지 않나. 네네. 일단은 저렇게 친구까지 때리는데 다른 나라들은 무사할까라는 무언의 그런 경고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랑 놀면은 중국 펜타닐 그리고 뭐 중국의 뭐 그리고 다른 불법 이민자들 뭐 넘어오는 것들 중국이랑 붙으면 너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그렇지, 본보기지. 약간 이런 두 가지로 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캐나다도 저기 우파 정도 이제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보수당. 언제 들어온대? 좀 시간이 걸리겠지.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그러니까 당분간 2월, 3월이 지나갈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딱 시행되기 전까지 내일까지 또 합의할 수도 그러니까 세상 일이 모르는 건데 금방 그 합의가 될까요? 하루 이틀 근데 모르겠습니다. 블러핑은 아닌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금방 안될것 블러핑은 아닌 것 같은데. 같고 진짜 4달러 전략처럼 이렇게 조금 딱 원하는 까다로워. 거 딱 불러서 그거 안 해주면 아예 그냥 미국이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수출할 건 별 영향 없어요. 걔네들이 관세 뭐 보복 관세 매긴다고요? 죽으려고 작정했구나. 그 미친데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블러핑이지. 걔네들 하기 뭐 있어? 미국은 걔네들 뭐 그 저기 중국하고 뭐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합해봤자 네. 미국에서 수출이 걔네들한테 나가는 수출이 걔네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미국은 웬만한 관세가 끝도 없습니다. 이지영님께서 장렬이 형한테 기재부 장관 시키면 다 이길 수 있다는데 맞나요? 그런 거 안 해요. 경제부총리. 난 그런 거 안 해요. 능력도 안 되고. 그럼 대통령으로. 더 센 걸로. 고맙습니다. 참 오랫동안 쉬더니 감이 떨어지셨네요. 세력고양이님께서 진짜 수염 너무 더러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 괜찮은. 카타나도 좀 하나 챙겨오세요. 구동매처럼 칼도. 칼 같은. 카타나. 제가 캐릭터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수염이라도 좀 길러볼까. 사극으로. 네? 이제 한복까지 금색으로 입으면. 금색으로 탁. 알겠어요. 자를게요. 이게 수염이 말이죠. 수염이 누구한테 좀 더 캐릭터 다되면은 등치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 저 등치 안 커요.
키가 192인데 뭐 큰지가 않고 155하고 다르게 왜 190이에요? 안참 키를 10cm를 늘리시네. 알겠습니다. 네, 땡땡땡 할까요? 3시 30분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안 궁금하다 그만해라. 땡땡땡.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땡땡땡. 땅비니님도 오셨고요. 제이스님이 민트 반가 말씀하셨고요. 반가워요. 무지개님 네. 오랜만입니다. 전유미님 여전히 계시네요. 전유미님 네. 항상 3시 20분부터 땡땡땡. 드가님. SH리님도 들어오셨고요. 유자님, 주디님 많은 분들이 또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을 좀 바라보면서 네. 저는 오늘 사실 저가 매수 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아침에 두 분 말씀을 듣고 참았어요. 좀 참아라. 저가 매수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네. 카카오 물 타고 싶었거든요. 어? 참았어요. 참았습니다, 저는. 누가 참으라 그랬어? 카카오는 누가 참으라? 참아야지. 본인이 참았지. 카카오는. 제 김정열 아저씨 말 듣고 오늘 참았어. 진짜 참았어. 내가 조심하라는 싶어요. 거는 네. 반도체 쪽을 조심하라는 거지. 왜? 카카오 반도체잖아요. 카카오가 안 하는 게 어딨어요. 카카오. 난 카카오 좋아요. 주먹방도 하고 모텔도 커피보다는 하고. 카카오를 좋아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참았는데 저가 매수 참은 게 잘한 건지 네. 만약에 참다가 질러버리면 뭘 사야 맞는 건지 그 중요하죠. 얘기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하창원 본부장님 시황 한번 들어본다면요. 네, 지수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2453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일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2.52%.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2500선 위에서 놀다가 갑자기 2400 중반대까지 뚝 떨어져서 좀 스트레스가 상당한 시장이고요. 거래대금은 11조나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703선에서 마무리가 됐고 마이너스 3.36%. 요것도 7조나 거래대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거래는 활발하게 되긴 됐는데 안 좋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좀 거래가 활발하게 있었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또 많이 밀렸죠. 그래도 선물이 막판에는 조금 돌아서긴 했는데 그래도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8,700억 그리고 기관이 3,700억을 팔았고요. 금융투자 4,500억 나갔습니다. 연기금 모처럼 또 2,000억 원대 좀 많이 사줬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1,000억 원대, 기관도 1,900억 원대에 좀 팔았습니다. 선물이 이제 바스켓적으로 봤을 때 한 2조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오늘 좀 확실하게 뚫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하방이 계속 나오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좀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코스피가 96 종목밖에 상승을 못하고 네. 무려 825 종목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259 종목 상승, 하락이 1402 종목이니까 2227 종목이 빠졌으니까 네. 이건 거의 다 빠졌다라고 전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비차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700억대 나왔고 그나마 다행인 게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만 하더라도 한 1.23% 정도 올라서 1,470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얼마든지 멘트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올 수 있으니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니 선물은 여전히 좀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은 일본도 마이너스 2.66% 하락을 했다. 그래서 내일까지가 중국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휴장 끝나고 중국도 박살나면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또 투자 심리가 부정적일 수 있으니 그런 내용들도 조금은 참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해외 증시도 상해는 안 열렸고 니케이는 지금 2월 3일 기준으로 2.8% 정도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만 얻어맞은 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비슷하게 빠졌네요. 더 빠져요? 근데 관세가 이대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갈 거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는데 근데 그 길게라는 게 1기 때는 한 2년 내내 진짜 죽도록 팼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일단은 한 달 정도 좀 세게 패다가 한 4월 5월 달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때릴 때 그럴 때 한 번 더 압박을 할 것 같아서 이번이 과연 끝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1기 때처럼 경기가 좀 세다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지금 가뜩이나 해롱해롱하고 오늘 차이신 지수 봤을 때도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어 보이진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50선 위이긴 했지만 그래서 부양책을 하더라도 이게 지금 디펜스가 될까라는 좀 물음표가 있어서 그렇게 길게 안 해도
좀 상대방들이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어서 일단은 길게는 안 갈 것 같은데 대신에 이게 짧고 굵게 패면은 이게 어디까지 좁힐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금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더 떨어집니까? 네, 오전에 얘기했던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네. 3페이지. 한 페이지 어떤 내용이죠? 좋은 내용입니다. 좋은 내용. 좋지 아. 않은 내용이죠. 아, 모르겠습니다. 네. anyway, 트럼프 네. 취임하고 나서 아메리카 퍼스트 트레이드 팔러시 보고서가 4월 말 정도에 나올 예정이에요. 네. 그때까지 안심할 수 없다. 끝. 2월, 3월, 4월인데. 90일 정도 동안에 합의가 원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한테 베스트예요. 그리고 그 90일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은 건드리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럴지는 모르는데 1분기가 다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 환율하고 미국 국채 수익률이 내려가는 거 계속 지금 우리 그 민트 이게 저를 잠깐 쉬러 갈 때 네네.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 내러티브 그대로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 약간 다시 또 올라가려 하고 있잖아요. 환율도 그렇고 국채 수익률도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관세에서 비껴 나간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반도체 관세 안 받고 뭐 조선 그런 거 이상한 스토리 아니고 하더라도 주가가 갈 거는 어느 정도 조선도 미리 가서 약간 깔딱깔딱 하는 것 같고 반도체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그런 두려움이 있고 시크가 딥시크 알죠? 딥시크가 딥식하게 우리를 만들고 있어요. 아프게. 네, 그렇게 있는 그 아픔이 이게 한두 주로 끝날지 한 두세 달이 갈지는 솔직히 지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엔비디아 실적 나올 때까지는 그냥 마음을 놓지 않고 철저하게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뭘 사도 그렇게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멀리 보면은 저 4월 말이 지나면은 네. 오히려 지금을 돌아봤을 때 지금은 사도 된다, 모아가도 된다라는 입장이 그때 좋게 된다는 보장이 아니고 가시성이 4월 말까지 기다리는 건 아니고 계속 가면서 가시성이 4월 말 이후에 좋아질 것 같은지를 계속 체크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는 4월 말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나 범피할지를 잘 모르겠기 때문에 나눠서 저가 매수를 하더라도 저는 보기에는 다시 또 낮은 레벨로 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기회라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카카오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는 좀 다르죠. 로봇이나 이런 거는. 근데 나머지 대략적인 한 70%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한 70% 되는 거의 섹터는 내러티브가 새롭게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넘버 말고는. 넘버가 2분기 실적이 좋은 거 말고는 그런 느낌 받기 때문에 30% 나머지 가지고 잘 트레이딩 하시든지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입니다. 2450 정도에서 한번 사고 2400 정도에서 한번 사고 더 떨어지면 한번 사고 이렇게 나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괜찮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들여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놓고 나면은 떨어지면 또 좀 짜증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잘 견디시고 장기 투자 성향이 좀 맞아야 돼요. 그러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신에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니까 운용 기간 자체를 애초에 좀 넓게 잡고 시작을 하면은 이거는 뭐 승률이 굉장히 높은 투자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에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하반기 때에 올라갈 퍼센테이지가 예를 들어서 또 요번처럼 2550선에서 끝났다. 그러면 먹을 모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지금은 이전과 다르게 좀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기회비용이라는 걸 따졌을 때 과연 이게 매력적인 투자인가? 스트레스까지 다 포함을 해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기간을 조금 길게 보고 가정을 한다면 뭐 지금 지수 단이면은 괜찮죠. 투자를 하기에 분할 매수해서 하긴 나쁘지가 않은데 이게 사람마다 보는 기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간을 짧게 보시고 뭐 한 2달이 3달이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해서 샀는데 도돌이 펴고 내 거는 지수는 똑같은데 박살이 나 있어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내가 이런 걸 좀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지수 투자로만 접근을 한다면 그 방법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수 투자 안 하고 개별주로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호불호가 갈릴 거라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이스님께서 개인들 자금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위쪽에서부터 쭉 떨어져서 2,700, 800 이쪽에서 좀 오르나 회복하나 싶었을 때 또 떨어지고 회복하나 싶었을 때 또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아마 물려 계신 경우가 되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히려 이게 좀 계속될 거라는 의견이 있어서 네. 금방 회복할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그 한국 그리고 때릴 게 뭐 있어 솔직히. 그리고 근데 관세 때릴 거 알았잖아요. 알고 있었잖아. 근데 이렇게까지 반응해야 봐봐. 되나? 상무부 장관 지명자 러스트가 한국 가전이 미국의 선량함을 이용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일본의 철강, 네. 한국의 가전, 얘네들은 우리가 2차 대전 때 도와줬는데 우리를 이용만 한다. 어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LG전자랑 삼성이 다 멕시코에서 생산하다가 지금 이제 미국 뒷동네로 간다고 이미 땅까지 다 봐놨대. 다 봐놨대. 아, 근데 공장 땅도? 이미 있는 공장 뒤에 땅을 봐놨대. 어. 뭐가 그렇게 무섭냐고. 안 무섭잖아, 솔직히. 조금 무섭긴 그리고 한데. 카카오가 왜 올라? 카카오가 AI 해? 한대요. 안 하지. 카카오 AI 못 하지. 알트만이랑 한대요. 동맹 맺었다. 아유, 알트만도 답답하다, 진짜 너도. 카카오. 아유. 한대요. 네, 알겠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알트만이 카카오랑 한대요. 네. 아까 그래서 올랐잖아요. 나 장중에. 알트만은 AI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냥 네. 마케터예요. 네. 이 사람은. 저번에 얘기하셨잖아요. 네, 마케터입니다. 동감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부장님. 자, 그러면 시황을 한번 쭉 들어볼까요? 일정부터 갈까요? 아, 일정이요? 네, 일정을 켜놔야 되는데 금방 킵니다. 네, 이제 나옵니다. 보여주시면요. 네. 일단은 오늘 내일 중국 휴장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얘기한 알트만 방안이 있죠.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네이버가 오늘 안 움직이고 카카오가 움직였단 말이죠. 왜 그는 카카오를 선택을 했을까? 한대요. 네,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이버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유의 깊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통이 의사록 나오고요. 졸트 나옵니다. 그리고 AMD, 알파벳 실적 나오고요. 수요일에는 외환 보유고 나옵니다. 아무래도 환율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이게 과연 얼마나 남아 있을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관리자 지수 여러 군데서 나오고, ADP, 비농업 고용 나옵니다. 디즈니, 퀄컴, ARM 이런 쪽들 또 실적 발표하고요. 아이고, 이거 오전이랑 똑같네요. 이제 BOE 통화정책 있고요.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업률 이런 게 나오는데, 요번에는 고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GDP 속보치가 2.3대로 뚝 떨어졌기 때문에 고용까지 안 좋으면 이거는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또 이거 경기 안 좋은 거 아니냐, 또 이상한 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변수 포인트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또 상당히 피곤해질 수 있으니 고용이라도 크게 변동 없이 그냥 있어주는 게 좀 좋아 보이긴 하는데, 최근에 지표에서는 사실 고용을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와서 GDP랑 고용이 같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도 한번 가정을 해보시고 시장에 대한 전략을 짜보시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이 지금은 좋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안 좋아지는 게 좋은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고용이 조금 약해지면 금리 인하 시그널이 높아지니까 네. 사실상 조금 더 그 고용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애매하구나. 네, 근데 GDP가 무너지기 전은 그렇고, 근데 GDP가 지금 살짝 내려왔거든요. 3.2에서 2.3으로 뚝 떨어졌으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고용이 그래도 별로 안 좋아지는 부분보다는 버티거나 과열만 안 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골디락스로 나오는 게 딱 좋다. 네. 그거 얘기는 쉽지가 않다는 얘기지. 그렇네요. 쉽지는 않은 상황. 네. 양면적으로 좋게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 뜻은 안 좋게 나와도 좋게 나와도 시장이 지 맘대로 해석할 가능성이 그러네. 높다는 뜻은 불확실성이 높다는 뜻이잖아요. 변동성이 그렇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든 좋게 나와도 좋게 나오는 대로 안 좋고, 안 좋게 나오는 대로 안 좋게 나오는 대로 안 좋고. 세부 지표들이 절묘하게 잘 조화가 되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단편적으로는 해석이 그렇게 아주 쉽게는 안 될 소지도 있죠. 예. 이번에 관세 매긴 것도 멕시코, 캐나다 매긴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관세 매겼으니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인플레 유발도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동시에요, 이게 GDP를 갉아먹는 효과도 있어요. 왜냐면 인플레는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거에 한 50%는 소비재이기 때문에 인플레 이슈가 될 수 있는데, 네. 캐나다나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거는 대부분이 생산재로 70% 생산재예요. 그건 오히려 GDP를 갉아먹는 효과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GDP 나오는 넘버가 또 너무 이상하게 나오면은 또 그런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관세랑 연관지어서 이거 봐라. 근데 약간 GDP도 흔들리는데 그 관세 계속하면은 네. 캐나다하고 멕시코에서 하면은 사실 미국이 더 GDP한테 안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나중에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뭐 조금 나와서 금리 인하한다 하지만 그것도 금리 인하를 향후에 할 수 있어?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빨라야 5월인데 6월 정도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나 해석 가지고 금리를 확 당겨서 그 뭐 성장률 확 올라가고 뭐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애매한 타이밍일 수도 있습니다. 애매한 타이밍이다. 결론은 애매한 타이밍이다. 근데 지금 시장이 특히나 우리나라 시장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관세이기 때문에 관세는 결국 물가가 높으면 관세를 빡시게 못 하잖아요. 왜냐면 바이든이 지금 표를 많이 못 얻은 거는 물가를 못 잡았다라는 평가가 많았기 때문이고 관세를 올리면은 물가가 높아지는 건 당연한 건데 물가가 이미 높게 나와버리면 관세를 빡시게 못 하니까 그럼 물가가 높게 나오는 게 그래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금리 내리라고 압력을 주는 거지. 그래서 패드한테.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 올라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관세를 그 자기가 협상용으로만 사용하려고 하는 속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안 때리고? 진짜로 안 때리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 끝까지 안 가고 캐나다하고 멕시코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흘러가면서 중국은 겁만 주면서 근데 하나 딥시크가 갑자기 변수로 생겨가지고 좀 더 복잡해졌어요. 난 딥시크가 안 나오면은 사실은 그 중국하고 하는 거는 10%건 때릴 수는 있지만은 다음에 찬찬히 올리는 거는 다른 국가를 먼저 때리면서 진짜 쌍피 터지게 싸울 수 있는 중국하고 하면 얘는 미국도 내상을 입기 때문에 최대한 중국 거는 미루면서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게 좀 골다리해졌어요. 중국을 더 세게 몰아쳐야 될 상황에 몰렸거든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 누구지 누구야 젠슨왕이 주말에 트럼프랑 갑자기 만나서 취임식 때 참석 안 한 젠슨왕이 가갖고 무슨 얘기를 왜 했으며 그렇죠. 그다음에 각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딥시크에 대해서 완전히 까발리고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고, 걔네 어떤 노력한 거는 임프레시브하다 이렇게 오픈해야돼 얘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경각심을 미국에서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진짜 얼마치 바로 때 붙일 것이냐, 싸울 것이냐에 대해서 미국도 조금 시간을 두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봤을 때는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언제 3월, 4월달 버티다가 한번 진짜 4월달에 확 칠지, 아니면 그 전에 중국이 이제 약간 이렇게 수그러들면은, 그러면은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나서 좀 이렇게 좀 수그러들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후 후적이라고 선적 후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편이었던 사람을 한번 때려가지고 딴 사람들 쫄게 만든 다음에 실제로는 좀 평화롭게 하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우, 캐나다가 멕시코를 때리면서 실제 적하고 크게 붙는 거는 미국도 좀 조심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 나는 봤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겠어요. 요 딥시크 때문에 그 생각이 바뀔지, 일파만파 붙을지, 진짜 일파만파 붙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골 때려진다. 그러면 골 때려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아까 단기적인 겁니다. 한 2개월, 3개월, 4개월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내용은 너무 좋은데 너무 길어, 멘트가. 멘트가 너무 길어요.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명앵커가 우려하고 있는 것도 좀 일리가 있어. 아까 얘기하던 게 일리가 있는 게,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온 건데, 트럼프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일시 중단한 거에 대해서 지지한다라는 기사가 나온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금리에 대해서 계속 압박을 했는데 지금 당장 멈추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했었던 사업이 부동산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금리에 대해서는 전 되게 빠삭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멘트를 왜 쳤을까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인하나 뭐 이런 왜 쪽. 쳤을까요? 요거 이제 관세 때리고 하면은 당연히 그런 이제 시그널 자체가 좀 힘드니까 그 선택지를 좀 좁혀 놓으면 자기가 관세에 대해서 어떤 좀 조절할 때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수 포인트를 관세를 때리면 그치.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치.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도 정리하자면 머리가 아픈 거야. 왜냐?
금리 인하를 계속 외치긴 해야 돼. 그러면은 돈이 많이 풀리고 시장은 올라가겠지만 물가도 높아져. 그러네. 물가가 높아지면 내가 관세 빡시게를 못 때려. 맞아. 때리면은 물가가 더 높아지면은 나 욕 바가지로 먹을 테니까. 근데 그러니까 우리와 트럼프도, 달리 지금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아까 4월 얘기한 거는 뭐냐면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네네. 중심으로 떼는 게 더 관세가 세잖아요. 그렇죠. 네. 25% 새롭게 생긴 거니까. 그렇죠. 그럼 중국은 원래 20% 정도 있는데 10%를 얹은 것뿐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 수입하는 그거는 소비재가 한 50%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는 인플레 유발 효과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캐나다, 멕시코는 인플레 유발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GDP를 깎아먹는 효과가 더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반에 지금 관세 매기는 거 한 두세 달 가는 거는 인플레 야기보다는 미국의 GDP를 갉아먹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보다는 이거를 더 중심으로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사실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인플레가 팍팍 올라가 이것 때문에 일어나진 않아요. 중국에 대해서 비중을 10%가 아니고 관세가 이게 계속 올려서 아니 3, 4월 달 갈 때 안 되겠다. 캐나다, 멕시코 이 새끼 계속 이런다. 그럼 또 10% 때리고 이러면 그때는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는 인플레 유발 효과가 많기 때문에 캐나다, 멕시코하고 다른 레벨로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인플레 실제 우려보다는 오히려 다른 GDP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걸 또 보셔야 된다.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봐요? 정리. 정리해달라고. 네, 정리해달라. 정리 안 해도 돼. 나도. 알아. 딥식한테 물어봐. 아, 그러네. 딥식 물어봐. 딥식한테 물어봐. 관세 매긴 게 안 돼요. 인플레 근데 디스인플레야. 중국 관련해서 모르잖아요. 어? 딥시크는 중국 관련해서는 말 안 하잖아요. 딥식. 아니 그걸 해줄걸? 시진핑이 뚱뚱하냐 이런 소리 하면 안 하겠지만 그 개인정보 다 뺏긴다는 얘기가 많아서. 그건 팩트입니다. 네, 그래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GPT. 일본에서도 저기 금지. 장관인가 국회의원 나와서 얘기하지 말라잖아. 위험하니까 쓰지 말라고. 진짜? 그건 팩트예요. 그러려고 그거 하는 건데 푸는 건데. 정치 성향까지 다 뺏어간대요. 틱톡도 탈탈탈. 그렇고. 네. 틱톡도? 애플이랑 구글도 그런다는 러시아 CIA의 와. 그 오피셜한 클레임도 있어요. 애플하고 구글이 실제로 미국의 정보원으로서 그 회사가 일하고 있다라는 클레임. 아니 미국에서 돈 잘 버는 거는 다 그렇게 의심을 받죠. 미국 정부에서부터. 애플도 마찬가지고. 아니 오늘 그런 얘기 났다니까요. 애플의 아이폰이 안 팔리는데 딥시크를 얹히면 잘 팔릴 거다. 그래서 지금 딥시크를 아이폰에다가 얻는 거를 지금 벌써 테스트 중이다. 그런 얘기 나온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네, 개인정보가 구글에도 많다고 하셔가지고 공공재 아니냐고. 아니 그리고 개인정보 우리나라 개인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벌써 내 정보를 공공재니까. 저기 다낭에 하나 있고 호치민에 하나 있고 저기 필리핀에 하나 있고 보라카이에도 또 내 이름 다 쓰는 있지, 사람 다 있을까? 다 있지 뭐. 어? 다 있지. 알겠습니다. 자, 네. 개인정보 아니고 우리나라는 이미 벌써 공공정보가 돼버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정 받고 아까 그 일정 하버누님의 일정을 보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정을 잘 그 전략에 끼워 넣어 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할 업종 바로 볼까요? 네, 뭐 별로 없습니다. 히토류랑 뭐 석유, 음식료, 대왕고래, AI 소프트웨어 곡물이 있는데 사실 이쪽은 요렇게는 이제 관세랑 다 연결이 되는 쪽이고요. 그다음 샘표식품도 사실은 요 이제 무역 전쟁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역 전쟁과 관련된 애들 가고 그다음에 대왕고래 또 무시무시한 이름으로 하나 더 붙었잖아요. 상어. 예, 그거. 뭐였어요? 망치상어? 네, 제가 기사 들고 마기, 왔어요. 그래요? 마기. 네. 아, 그리고 이제 AI 소프트웨어, 요거 이렇게 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뭐 네, 상승 종목이 거의 없어서 억지로 조금 끼워서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없지. 오늘 많이 올라간 건 그래도 치자면 AI 소프트웨어 쪽이 그나마 강했죠. 카카오 네. 빼는데 카카오. 카카오 9%. 카카오는 특징주에 넣어놨습니다. 대형주 중에서 가장 강했고. 그렇죠. 이거 잘했죠. 근데 저거 AI 소프트웨어 오늘 많이 올랐으니까 굳이 먼저 얘기를 하자면 가짜 상승이잖아요. 맞죠? 가짜 상승 맞잖아요. 솔직하게. 아니 맞잖아요. 솔직하게. 오늘 그렇게 유도하지 마. 유도가 아니라 맞잖아요. 왜 이걸 말을 못합니까? 얘기하세요. 넘기기. 그리고 딥시크 수혜. 딥시크 수혜. 근데 진짜 딥시크의 수혜를 받아요? 아니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약간 확인을 해야 되는 건덕지가 생기니까 그 돈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니까. 소프트웨어로 이제 잠깐 간 거죠. 가짜 상승. 오케이. 근데 히토류 같은 경우는 네. 원래 이 무역 전쟁하면 맨날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제부터 봐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는 뭐 사실 진작에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급등했다가 또 완전 다 내려왔다가 또 급등했다가 완전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고 있어서 뭐 사실 지금처럼 아예 관세가 세질 때는 좀 연속성을 가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은 연속성이 떨어지는 산업군이긴 합니다. 그래서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보통 이런 거 오프닝 벨 때도 얘기 드렸는데 이제 그때는 다 상한가 안 가고 뭐 유니온만 좀 셌었거든요. 네. 요 하나가 상한가 가기 시작하면 나머지 다 막 엄청 빠르게 쫓아가요. 그런 거 한 숟갈 정도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 숟갈, 네. 한 숟갈. 네. 한 입만. 한 입만. 원래 한 입만이 제일 딱 기분 맛있는데 좋잖아요. 진짜. 제 진짜 전략이잖아요. 맛있는 한 입만 거. 전략. 한 입만 졸려. 3%만 딱 먹고 딱 빠지고. 아니 오늘 조선은 네. 가다가 또 멈췄네요. 매점 네, 멈췄을 조선은 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넣었다 놨다. 애매한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상승률이 엄청 이미 위치가. 아니요 오늘 절대적인 상승률 자체가 막 엄청 많이 올랐다고 보기 애매해서 근데 장중에 우리 볼 때도 한 1, 2% 정도 갔었었는데 네, 맞아요. 조정하는 것처럼 고합으로 살짝 끝났네요. 네. 조선이 이제 조선도 때릴 수 있다. 관세를 때릴 수 있다. 그런 약간 좀 공포 분위기가 좀 돌긴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조선 괜찮지 않겠습니까? 뭐 설마 중국한테 맡기겠어요? 갈 데가 우리밖에 없는데. 아니, 결국 못 때리는 건 못 때려요. TSMC도 결국은 뭐 미국으로 옮기는데 TSMC 반도체 자기네들 거 다 찍어내주는데 너네 관세 내에서 죽이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쵸.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살아남는 건 조선이에요? 조선 하나? 조선에다가 우리나라가 방사는 미국에다 안 파니까 조선 방사는 상관없고 방산 변압기도 그럴 것 같고. 변압기도 지네 필요하니까. 엔터 뭐 이런 애도 괜찮은데 무풍지대로 불리는 친구들로 해도 되고 대신에 이제 그쪽은 또 그쪽 나름대로의 뭔가 노이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전략 자산이 아니면서 관세에 그렇게 크게 연관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가 잘하면서 그런 업종, 그런 것들. 어렵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까 다른 가짜 거뭐 상승이라 있었지? 그래서 지금 가짜 많은 상승? 분들이 가짜 수염, 가짜 가짜 수염? 유연석, 한번 해보세요. 아니, 나한테 아침에 가짜 오톡 한번 많이 나오고 해봐. 가짜지 있습니다. 진짜인지. 아, 요거를요? 이게 해봐야 돼. 아유, 또 땡기라고요? 신뢰가 되니까. 수염을 제가 그걸 땡기긴 좀 가짜라뇨. 그렇지. 어떻게 이게 가짜예요? 아니 아침에 또 딥시크 유연석이래. 딥시크 유연석이 뭔데 그게? 많이 아픈 무슨 유연석. 소리야? 우리 더워요 여기. 더. 딥시크 유연석이라고. 와. 고맙습니다. 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저 상승 섹터 중에 코멘트 해주실 부분은 뭘 했으면 좋겠어요? 상승 sek터. 좀 그래도 1, 2주 동안은 조금 더 갈 수 있는. 카카오 얘기해 주세요. 카카오. 카카오는 모르게 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근데 이번에 딥시크가 그 우리를 아프게 했잖아요. 깊게 들어가고 아프게 했는데 걔네들이 저가로 저기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그 저임금으로 일했을까요? 어디서요? 딥시크? 아니요. 연봉 엄청 많이 줬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저비용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방향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는 측면에서 스몰 랭귀지 모델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 소프트웨어 주식이 이렇게 발동 걸린 건데 의미 있는 걸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인재들이 그걸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을까를 퀘스천 해봐야지. 아 가짜 상승이다. 그게 이제 연봉이 아니 그 뜻이잖아. 맞잖아. 아 이렇게 어렵게 돌려서 가짜 상승인데. 한국에서 5억 이상 주는 데 있을까요? 없죠. 쟤네도 5억 이상 안 주던데? 거기? 초봉 2억 정도 주던데. 어디 가요? 저기 딥시크. 아닌데? 맞던데? 하이플라이어잖아요. 아닌데? 하이플라이어는 그 펀드 회사잖아요. 거기서 운영하는 부서잖아, 부서. 자산이 네. 2조라고 하더라고. 네. 2조 넘는 거 2조 이상. 아니, 봐봐, 2조 이상. 그러니까 거기서 뭐 1%만 먹어도 2,200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연봉을 줬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52시간 근무 시간 넓히느냐 안 넓히느냐 일하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느냐 분위기가 있어서 우리가 체질이 바뀌어서 사람도 바뀌고 평가도 바뀌고 보상도 바뀌고 그런 거 하고 나서 6개월, 9개월, 1년 뒤에 사람 어떤 아웃풋이 바뀌는 거지. 그렇죠. 가짜 상승이 아니고 시간이 걸리는 이슈다. 이렇게 봅니다. 시간이 있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가짜 말 좀 그만하라고 민준이. 죄송합니다. 예, 가짜라는 얘기 안 할게요. 예. 아, 왜냐면 제가 AI 소프트웨어 쪽에 매기가 몰리는 게 오늘 그냥 진짜 뭐 다들 아시잖아요. 테마성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중국이 그걸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언가 따라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맘대로 쓸 수 있는 그 자유로움. 그러니까 거기다가 정책적인 기초과학의 튼튼함. 거기다가 인력을 갈아 넣을 수 있는 그 환경. 모든 게 컴비네이션이 돼가지고 그렇죠. 미국이 저렇게 하니까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 그렇죠. 절박감에 의해서 발로로서 모르게 6개월 1년 이렇게 하면서 왔던 거니까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는 씨앗을 얼마 전에 뿌렸다면 작년에 네. 그러면 올해 가을 언제쯤에 나오겠죠. 뿌린 게 없다면 올해 가을 돼도 바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얘기해봤고 나머지는 뭐 없죠. 별거 없죠? 네. 맞습니다. 오케이. 하락 섹터가 더 중요하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이, 뭐 고맙습니다. 하락 섹터는 예. 뭐 어마어마하게 뭐 아. 많죠. 네. 주도주들이었는데 주도 그렇죠. 섹터. 네. 그렇네. 한화 시스템, 현대 로템, 반도체, 와. 2차 전지, 현대차, 바이오, 방산. 오늘 뭐 어떤 게 조금 군침이 도십니까? 글쎄요. 왜냐면 이거는 그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우리 만약에 초심자의 행운을 한번 믿어볼까? 오늘 민트 처음 왔으니까 아. 여기서 군침 도는 거 한번 관심 찍어봅시다. 도는 거. 바이오? 바이오? 에이. 오케이. 바이오? 일단 바이오. 자, 두 분 코멘트. 바이오 군침 돈대요. 하창원 네, 본부장. 근데 바이오는 사실 트럼프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뭐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자동차도 이렇게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또 이제 모아가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지금 20만 원대 전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기아는 지금 확실하게 영업이익에서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 조금 더 이제 시간을 두고 사면 될 것 같고. 근데 관세 맞으면 자동차가 엄청나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아 같은 경우 특히나 그쪽 지역에 또 생산 라인이 있으니까 조지아. 얻어 맞는 거고 현대차는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갈수록 오히려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것 같다라는 또 증권가 애널리스트 분석들이 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배당 매력도를 가져가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기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이제 시계열을 길게만 논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단기적으로 보면 좀 사실 재미가 없겠죠.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나 뭐 현대차 뭐 이런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동차 쪽. 네. 그거는 좀 긴 시계열의 관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냐면 사실 요번에 행보가 굉장히 강하기는 한데 과거 1기 때를 봐보면 어쨌든 한 2년 정도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생짜로 다 계속 현금으로 때려 박는 사람과 어쨌든 조금이라도 돈이 돌면서 하는 사람과는 저는 차이가 꽤 있다라고 봐요. 심리적으로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약간 그런 전략이 전혀 없으시다면 좀 깔아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케이. 혜연이님께서 바이오 근데 오늘 왜 빠져요? 관세고 뭐고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바이오가 빠지는 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김정일 본부장님 바이오는 오늘 억울하게 같이 얻어맞았다고 봐야 됩니까? 그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니까 빠진 거 아닌가요? 금리 빨리 못 내릴 것 같다. 그거 말고는 딱히 없습니다. 야, 명확하지 않으면 같이 얻어맞았다고 봐도 되지 않아요? 근데 관세라기보다는 굳이 얘기하면 그 바이오도 아까 조성 비슷한 거예요. 바이오도 규제 비슷하게 저기 관세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었어요. 바이오의 관세? 오히려 관세라고 해도 무슨 규제인지 뭔지 하여튼 뭐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잠깐 나왔고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국채 수익률이 좀 다시 올라갔어요. 환율 우리 다시 올라가듯이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웬만큼 살 수 있는 거는 뭐 별로 없죠. 음식료라든지 아니면 유틸리티 아까 아침에 얘기하는 뭐 가스공사 뭐 이런 식으로 실제 이렇게 관세가 받았을 때 한 6개월 3개월 동안에는 유틸리티만 확실히 셌거든요. 엔터는 모르겠네. 엔터는 또 관계 없으니까 이렇게 피해 나가는 거면 덜 피해 나가는 건 다 일단 조정을 받는 거죠. 화장품도 뭐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수출 데이터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덜 빠진 거지. 반도체하고 저기 뭡니까 2차 전지 대비했을 때 덜 빠진 거지 빠질 수는 밖에 없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은 딱히 없는 거. 오케이. 그러면은 뭐 전문 분야이시니까 마지막으로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코스피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5만 1,000원대로 내려왔고 2.6% 하락. SK하이닉스는 4% 넘게 빠져서 19만 900원. 네. 18자도 보게 생겼습니다. 네네. 종가 기준으로.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에 대한 그 애널리스트 컨센서스가
길게 봅시다. 저 길게 얘기하니까. 길게가 언제예요? 올해? 올해 그 EPS가 네네. 기준으로 했을 때 삼성 하이닉스가 지금 6.6배, 36, 18 그렇죠. 6, 36, 18 6배 정도 돼요. PER 6배. 그러니까 지금 정도면은 저는 다시 들어갈 수 있다 봅니다. 오, 그거는 삼전 하이닉스 똑같아요? 아니면 하이닉스만? 하이닉스 얘기하는 거죠. 아, 삼전은 PER 6배. 삼성전자는 오늘 빠져서 PER이 12배입니다. 12배, 6배. 하이닉스는 괜찮고. 예, 괜찮다. 그런데 그다음에 한미반도체는 한미반도체. 10만 원 정도가 PER 25배입니다. 올해 걸로. 올해 거 기준으로 애널리스트. 항상 얘기했죠. 우리나라 주식이 30배 가르기 쉽지 않다. PER 25배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엔비디아가 얼마까지 빠졌을 것 같아요? 22배. 28배. 오. 얼마에 146%가 35배까지 가다가 네. 지금 28배를 했어요. 네. 엔비디아가 올해 작년보다 성장률이 50%거든요. 네. 근데 28배밖에 안 돼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것 때문에 확 많이 빠진 느낌이 오죠. 그게 안정이 안 되는데 한미반도체가 얘 혼자 다시 30배 갈 수 있어요? 지금 25배가? 아, 못 가죠. 근데 또 너무 많이 빠지면은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있으면은 성장률은 더 높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한미반도체도 20배 초반까지 가기에는 좀 싸요. 그러니까 한미도 여기서 한 5%, 10%, 엔비디아도 5%, 10%더 빠지면은 만 더 빠질 수 있다 그러면 10%까지 아니고 더 빠지면은 매수가 들어올 겁니다. 아, 오케이. 이거 깔끔하다. 이 외에 다른 반도체 소부장은 노코멘트시죠? 뭐 얼마든지 질문에 다 해줄 수 있죠. 아니, 이게 또 코스닥에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그냥 우수수 다 무너졌으니까. 그렇죠.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한미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하고 붙고 그렇죠. 다시 걔네는 빼고. 이렇게 해보니까 30만 원 빠지면 또 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까 말한 거 똑같은 적용해서 이오테크니스라든지 HPSP라든지 뭐 이런 거가 PR 적용해 보세요. 안 쌉니다.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싸다는 게 몇 배 정도예요? PR 20배 그 정도는 해서 전후로? 예. 그런데 테크윙은 달라요. 테크윙은 넘버가 작년 넘버 빼먹고 작년 4, 4분기 올해 1, 4분기이기 때문에 테크윙은 조금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커버하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변동이 심해. 맞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정도까지만 플레이입니다. 한미, 하이닉스, 테크윙? 테크윙 정도만 플레이가 가능한데 이것도 조선하고 뭐지? 그 조방변? 변압기 하고 비교했을 때 네. 어느 게 더 좋을지는 그날 주가 흐름을 봐야 되는데 변압기도 섞여 있는데 만약에 그 HD 현대일렉트릭이 40만 원을 버티면서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가면은 그러면 변압기가 아까 하이닉스나 이거 다른 것 중에서 우선순위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깔끔하다. 진짜 갤럭시 S25 같았어. 와. 에? 사주는 거야. 갤럭시 S25요? 아 근데 이 정도 가격이면 갤럭시. 사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50 너무 싸더라고. 너무 싸더라고. 제가요? 아, 네. 네. 아니 너무 너무 싸죠. 두 분 같이 오래 하셨는데 맞아.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하는데 와, 이거 하나 못 파란색 사주면 참 선물 하나 주시는 거 영롱하다. 아니야? 보너스? 얼마나 할인하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 파란색으로 주세요. 와, 세 명이서 동시다발로 나 죽이려고. 아, 파란색 주려고 파란색 옷 입고 왔네. 아, 이거 너무 아, 예쁘죠. 너무 예뻐. S25 파란. 깔끔하다. 오, 진짜 색깔 진짜 예뻐. 실제로 보면 색깔이 이쁩니다. 색깔 이쁘게 뽑으면 뭐해? 케이스 다 씌우고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아 이건 안 씌우죠. 이건 안 씌워? 이쁘니까. 아, 이건 안 예쁘니까. 씌워. 저 주면 안 깔끔하다. 끼고 할게요. 그래요? 네. 자, 저도 하나 사주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갤럭시 S25 마지막 사전 예약 오늘 딱 하루만 저희가 특가로 가지고 왔는데요. S25 말로만 많이 들어보셨죠? S25랑 S25 플러스 울트라 이렇게 해서 기기 대상으로 일단 첫 번째 네. 다른 성지순례 핸드폰 파는 집 모두 다 가도 오늘 저희가 여기서 파는 게 가장 쌉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딴 데 갔는데 더 싸요. 싸다? 그럼 어떡해요? 그러면 민트한테 환불 요청을 하세요. 차액. 안 싸요. 여기가 제일 싸. 이분이 헤어포유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분이어가지고 차액을 또 환불을 해주실 겁니다. 네, 여기가 가장 자, 쌉니다. 어쨌든 참고로. 성지 그런 휴대폰 매장보다 싸다는 걸 우리 MD님이 또 강조를 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25 115만 원짜리를 실구매가 57만 9천 원에 S25 플러스 135만 원짜리입니다. 네. 실구매가 78만 원. 울트라는 169만 원, 거의 170만 원짜리를 실구매가 113만 원에 저희가 100만 원 초반에. 맞습니다. 네. 무료로 용량 업그레이드 해드려요. 256기가인데 512기가로 우와. 2배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갤럭시 워치
요즘 그것도 줘요? 성공한 남자의 상징. 아직 아이- 없네. 아이티 아직 없어. 나 실패했잖아. 봐봐. 실패잖아. 네, 그 와치를. 갤럭시 워치 네. 7을 원래 이게 정가가 22만 원에서 26만 원이래요. 네네. 근데 할인 쿠폰을 줘. 오. 얼마 주는 줄 알아? 15만 원짜리. 오, 진짜요? 거의 꽁이에요, 꽁. 진짜 어. 괜찮다. 진짜 줘요? 진짜 줍니다. 모든 분들한테? 네. 오. 통신사 기본 공시 지원금 20만 원에 리싱크몰 단독 할인 제공을 해가지고 네. 아까 말한 가격 그대로 드립니다. 딱 하루 2월 3일 오늘 하루 딱 팔고요. 조건은 통신사 이동, 기기 변경 고객이고요. 그리고 조건은 LG, SKT, KT 이게 셋 다 10만 원 요금제를 6개월 동안만 유지하면 되는 그런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네. 저도 한번 바꿔봐야겠습니다. 바꾸실 분 있으면 오늘 바꾸는 게 좋겠네요. 우리는 쿠폰만 주면 안 돼요? 아, 와치 쿠폰? 근데 꼭 이런 걸 안 주더라 우리 MD님. 그런 건안 줘. LG, 삼성 이런 거 붙으면 안 줘. 안 다른 좋아. 거 다 이제 써보라고 주시는데. 네, 다른 건 다 이건 주는데. 뭐 쓸 사람 많으니까. 특히 막 김부각 이런 건 줘. 이런 건 그냥 필요 없을 만큼 8박스 줘. 이런 거는 한 6개월 가져갔대. 이 커버도 안 줘. 이 커버도. 네. 좋으니까 그만큼. 네. 돈 더 내고 많이 살 팔려야 만큼 되니까. 좋으니까. 오케이. 네. S25 고정 댓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꾸 저한테 뭐 요금제 얼마냐고 물어보지 마요. 저도 몰라요. 저도 제가 지금 전문으로 파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락 섹터 중에서 두 분이 저기 뭐야 군침 도는 거는 좀 나중에 보자라는 의미로 아니, 저는 배당이랑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겁하다고 하셔가지고 누가요? 여기. 왜 비겁해요? 근데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배당이 왜 배당이 깔리고 시간 지나서 얘네들이 자동차 어쨌든, 말씀하시는 네, 거죠? 실적이 좋으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다시 돌아와주면 사실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너무 저는 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차곡차곡 쌓아 놓으시면 나중에 어느 뭐야 이거 언제 이렇게 돈 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이제 트레이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이 너 뭐 그렇게 선택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깔아놓는 거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한번 관심 있게 해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은 아까 뭐 반도체 잘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다른 건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넘어가시고. 다른 거 정말 짧게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다른 거 질문 있으면 해주고 아니면 네. 넘어갑시다. 질문 있어요. 네, 뭡니까? 저는 군침 도는 게 있는데 아 그래요? 2차 전지. 아 그래요? 둘이 오늘 두 분이 2차 전지 좋잖아요.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관세를 만약에 트럼프가 시게 푸시한다. 그러면 중국산 광물, 중국산 배터리, 중국산 뭐 다 그냥 나가리 나는 거야. 그럼 어디 거 써? 파나소닉? 한계가 있지. 한국. 한국 써야지. 그 테슬라가 잘 돼. 전기차가 뭐 안 팔린다? 테슬라가 일단 FSD 풀로 나오면 끝이야. 다 끝. 게임 끝. 게임 끝이라고. 그럼 배터리 어디다 써? LG 엔솔. 뭐 어떡할 건데 이거. 맞죠? Yes and no. 예스 노 예스도 있어요? 왜냐면 저기 LG 엔솔한테 셀을 가져가는 게 맞죠. 네. 근데 LG 엔솔이 셀 판매 중에서 테슬라에 가는 비중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이제 더 넓어집니다. 다른 거 작살나고 GM 같은 경우. 네네. GM 다른 거 작살나는 거니까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아니죠. FSD를 GM한테 팝니다. 소프트웨어만. 글쎄요. 나는 그거 속도도 그렇게 장담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또는 그 아까 그 스토리를 장기적 사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하는 거고 저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그 다른 생각은 없는데 우리 2차 전지로 와갖고 셀하고 다시 이렇게 양극재 오는 거는 시간이 급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더 확실해질 때 사도 진짜 그것이 28년, 29년까지 갈 스토리가 되면은 올해 언제 사더라도 나중에 장기적으로 먹을 시간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저는 굳이 먼 차는 아닙니다. 조선이나 변압기 대비했을 때, 하이닉스 대비했을 때. 알겠습니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여론이 좀 안 좋네요. 네. 차라리 로켓 배터리나 사라. 성기부리님께서 옛날 분이시래. 로켓 배터리를 어떻게 아시는지. 네,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뭐 특징주는 뭐 많이 적기는 했는데 뭐 좀 신저가 찍은 기업들이 많고요. 여기 카카오는 여기다 제가 넣어놨거든요. 신저가 뭐뭐 있어요? 신저가? LG전자, 알죠. 더번 코리아, 더본 코리아 백캠. 백캠. 백캠 왜요?
너무 비싸게 비싸게 판다고. 비싸요? 네. 논란이 좀 있었죠. 뭐 고려아연도 이제 배임 뭐 이슈 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안 좋은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비싸게 파는 게 논란입니까? 그 백종원 선생님이니까 싸게 팔 줄 알았는데 아, 그거 진짜? 아닌가? 그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워낙 저가 브랜드 많이 하니까. 명예는 몰라. 뭐요? 그게 좋은 싼지 데만 비싼지 모르니까 아무리 아, 비싸도. 그렇구나. 가격표를 안 보고 안 사시니까 보니까. 그런 거 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죠. 네. 뭐 하고 있었어요? 백캠하고 더몬코리아, LG전자 신저가. 네. 아까 네. 카카오 짚어주신다 카카오. 그랬는데. 카카오는 아까 많이 설명해 주셔가지고. 좀 뭐예요 내용이? 올트머니 한국 와서 카카오랑 협업한다? 네, 좀 무슨 동맹하겠다. 얘기 하는지 들어봐야지. 들어보고 싶어요. 화요일 날? 네. 그 걔네가 저기 카카오가 카나난가 카나 뭐 있죠. 네네네. 그거 미뤄졌잖아요. 그래요? 미뤄졌고 원래 확연하게 미뤄진 거거든요. 이 꼬락 저 꼬라지 보기 싫다 해서 이제 힘을 어디 받는 건지 저가 모델로 해가지고 뭘 하려는 것인지 지켜봐야죠. 별거 없으면 또 다시 내려갈 것이고 별거 있으면 앞자리가 바뀔 것 같고. 기대감에 9% 올랐다. 그렇죠, 갑자기. 카카오가. 그게 가는 오케이,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멕시코에다 관련되는 거는 이 회사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잠깐만. 네. 잠깐 볼게요. 네. 네. 이거 봐주세요. 페이지 네. 4페이지. 페이지 4페이지. 네. 좀 시간이 걸립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시크보다 시크하지. 어. 네. 아까 말한 것처럼 LG전자가 가전이 여기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삼성은 반도체와 휴대폰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이게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고. 기아는 자동차가 멕시코에도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있지만 캐나다에 있나 모르겠는데 멕시코에 있어요. 이것도 문제고. 아까 LG엔솔 얘기했잖아요. 관세. 그렇죠? 캐나다하고 지금 캐나다에서 스텔란티스 합작 공장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포스코 퓨처에 오늘 실적도 개떡 나왔지만 오늘 아주 연 저하가인데 GM하고 양극재 합작 공장 건설 중인데 이거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오늘 콩콜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상. 깔끔합니다. 오케이. 네. 넘어가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호다다닥 가볼게요. 4시 16분.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머나, 4시 어머나. 16분이야. 네, 아무것도 근데 안 했는데. 뉴스 후다닥 지나갈 수 있어요. 네. 호다닥. 뭐 올트먼 정말 지겹도록 얘기 많이 했으니까 뭐 이거 내일 어떻게 얘기하는지 좀 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딥시크는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서 여러 나라들에서 이제 금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걸로 AI 소프트웨어가 일단은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뭐 내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대요. 그래서 뭐 분명 멘트가 나오겠죠. 기사 되는 거 빠르게 좀 추격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내일 몇 시 어딘지 혹시 아세요? 그건 무슨 모르고. 개발자 비공개 포럼인데 네, 그건 정확하게 거기 다 모여서 뭐 하고 또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속보로 나올 거니까 오케이, 키워드 오케이.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귀상어. 마귀상어는 또 뭔데? 대왕고래에 이어서 마귀상어가 이름 누가 짓는 진짜 거예요? 누가 짓는 걸까? 네. 그럼 대통령실에서 짓는 거겠지. 뭐. 근데 이게 잘하면 51억 배럴 가스 뭐 이런 석유 있는데 옛날에 영화과 드라마 중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뭐 중국 땅만큼을 다 지배하고 막 이런 영화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드라마인가 소설인가 아무튼 있는데 그때도 에너지 자원을 우리나라가 채굴을 해서 엄청 강해졌어요. 와칸다처럼. 근데 이게 지금 예사롭지 않은 것 같아요. 어. 네. 이제 우리나라도 좀 이제 길을 좀 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요거 좀 노이즈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네.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내용들은 좀 근데 한번 시간이 봐야 되지 없지만 않을까. 명예는 그거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지고 있어요? 포스코 인터넷, 그러니까 티웨이를 네. 지지난주에 소노 얘기 나오기 바로 이틀 전에 팔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지난주 팔았습니다. 같이 주라더니. 마귀상어고 나발이고 난 구경도 한 적 없어. 아. 포스코 인터내셔널 마이너스 30%로 그냥 날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네, 다음 뉴스는 이거 관세인데 이것도 뭐 얘기 많이 했으니까 네 그냥 키워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EU 제품에도 곧 관세 부과한다. 그러니까 이게 관세가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관세랑 AI가 지금 지배한 그런 오늘 월요일 시장이었고 시장이 크게 2% 3% 급락하면서 마감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도 오프닝 벨 때 얘기했지만 요거 네. 손절을 하던지 아니면 뭐 추가 매수를 하던지 줍줍의 기회로 보든지. 딱 개인의 그런 지금 마이너스 폭과 현금의 그 역량에 따라서 잘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두 분은 오늘의 한마디. 한마디 할까요? 아니면 김정현 본부장님 자료 자료 뭐 질문 없으면 안 해도 되고. 오케이, 오케이. 참고로 뭐. 그 여기 나중에 보셔갖고 그 뭐야 저기 딥시크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여러 가지 있는 걸 다 모아놨거든요. 유튜브에서 나오는 거 다 짬뽕해가지고. 너무 좋아요. 나중에 찾아서 보시라고 우리 투자가 우리 찾아서 보십시오. 어떻게 찾아서 봐요? 이거? 우리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우리. 자료실에 시내 자료실. 오늘 자료는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은 오케이. 이건 저작권 없죠. 여러 가지 나오는 거 제가 그럼요. 취합한 건데. 그럼 질문 있으면 따로 보내주시면 혹시 오케이, 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내 자료실에 딥시크 자료 관련돼서 정리한 거는 김정현 본부장님이 올려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들어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제가 요즘 소라로 소라? 네 만드는 거가 좀 재미들려서 예. 5초만 보시면 됩니다. 예, 화면 동영상이죠, 보여주시면 AI. 그럼요. 예. 짠. 짠. 우와. 우와. 연어 네, 오늘 여행. 시장이었습니다. 와. 오. 그냥 물장난 치고 있는 거 아이, 좋아 보이는데? 계곡물 내려가는 데서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소라. 잠깐만. 뒤로 갔다가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don't flow against the tide잖아요. 역행하지 말라고. 엄청 고화질로 잘 만들어주지 않아요? 이야. 이런 것도 소라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딥시크에서 이거 하면은 완전 싸다는 거잖아요. 싸질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와, 어. 영상을 그냥 만들어주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면 힘들다. 네. 그렇죠. 역행하지 말아라. 아무나 하지 연어가 말아라.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물놀이 아니에요. 네. 노동착취, 아동학대, 골룸인 줄 민주를 네. 알겠습니다. 가상의 영상입니다. 네, 가상. 실제가 아니고. 자, 김정현 본부장님의 오늘 한마디는요? 네, 한자입니다. 한자. 네, 3가지 가져왔습니다. 한자 너무 좋죠. 요즘에 영어 안 하시네요. 영어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하기로 했어요. 야, 읽어보세요. 좋은 내용이다. 대단한 그겁니다. 읽어줘야지 또 모르시잖아. 무슨 네? 뭐 보고 진짜 있는가. 까먹눈이라서 아예 모릅니다. 창조, 창조죠. 응용, 음용, 논쟁 또는 지적. 지적. 얘는 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뭘 해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뭘요? 창조, 창조, 응용, 응용? 논쟁 또는 지적. 논쟁, 지적. 논쟁.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저 어디서 딴 데서 그 유튜브 그 댓글에서 봐가지고 차용한 거예요. 논쟁. 우리도 창조해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논쟁. 논쟁? 네. 이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 나도 그런데 지금 반성을 하는데. 가분 지적. 가분 지적. 네네네네네. 그 챗GPT 포함해서 트랜스폼 우리 그 AI 네. 시대를 연계 오픈 AI잖아요. 그렇습니다. 창조했죠. 창조했어요. 미국이 창조했죠. 딥시크는 뭐 했죠? 모방. 응용을 했죠. 응용을 했다고 할 수 있죠. 패스트 팔로우처럼.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적, 논쟁.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얘네가 앞선이 지선이 이거는 가짜니 뭐하니 그런 거는 창조하고 응용한 사람끼리 싸우라 하고 우리는 빨리 따라가든지 우리는 다시 또 응용에 또 얹고 어깨에 올라타가지고 그 다음 단계 가든지 해야지. 보니까 각종 그 유튜브 보니까 와 논쟁 지적이 보통이 아니더라고. 근데 필요한 논쟁 지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뭐 잘못된 거나 아니면 의견할 수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좀 많은 것 같아. 우리는 우리도 빨리 fast follow 응용을 하고 창조까지 못 가더라도 이 시대의 흐름을 빨리 올라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럼요. 업계에 계신 네, 분한테 업계에 계신 분이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시 23분 지나가고 있어서 네. 마무리 코너로 오랜만에 바카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가 마지막으로 소화하지 못한 사연을 제가 들고 왔거든요. 네. 띄워주세요. 상영님께서 보내주신 건데요. 화장품 주식이 전체 비중의 20%를 차지하는데 현재 가격 수준이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는데 손실이 커져서 어찌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실리콘투 그리고 CNC 인터내셔널 가지고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은 최근 목표가 하향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들고 가면 회복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오늘 두 종목이 초반부터 엄청 빠졌죠. 엄청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오늘 관세가 되게 이슈였잖아요. 네. 그래서 화장품 이게 관세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을까부터 찾아봤더니 하나증권의 박은정 팀장님께서 네네. 무슨 이렇게 리포트 같은 걸 내셨더라고요. 일단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은 K뷰티에 대체로 미미한 영향을 미칠 거다. 왜냐? 우리나라는 트렌디함과 매력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산 화장품에 대해서는 60%의 보복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요걸 보자마자 저의 의문이 들어서 의문? 열심히 준비했어요. 뭐예요? 일단 트럼프 등장하면 수출주잖아요, 화장품도. 그러니까 무조건 맞을 거다. 이건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정말 중국 화장품 대비 경쟁력이 진짜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대 맞죠. 다음 장 보여주시면 가지고 계신 실리콘투 오늘 장중에 5%, 다음 장 또 보여주시면 CNC 인터내셔널 역시 4% 가까이 떨어지는 모습 보였는데 리포트들도 봤더니 컨센서스 하회 예상, 일단 과도기, 공백기다, 너무 취해 있었던 탓일까, 되돌림이 나오고 있다, 요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실리콘토는 오늘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입소문단 K뷰티, 이번엔 대형 마트를 공략한다고 하는데 세포라의 실리콘투가 유통 채널에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세포라 같은 이런 거에. 그러면은 다음 장 보여주시면 제가 실리콘투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주봉인데 저기 걸려 있잖아요. 근데 오늘같이 이런 좋은 뉴스가 아직 발휘가 되지 못했으니까 한 번은 튀어 오를 때 빠져나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고요. CNC 인터내셔널 차트를 보시면은 완전 그냥 하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요거에 대한 결론 제가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카스 결론은 CNC 인터내셔널 너덜너덜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뭐야 이게 CNC 인터내셔널 너덜너덜. 걸레짝이 돼버렸다. 에이, 이거 안 된다.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다. 힘들 것 인터내셔널 같아요. 너덜너덜.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이 코멘트 먼저 해주실까요? 네, 뭐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이게 차트가 너무 많이 무너졌거든요. 14만 원 하던 게 지금 3만 5천 원이니까 올라가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세도 되게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업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되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 작년 그 마지막 연말 위한 그 물량들을 좀 소화하는 부분에서 그걸 극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결과적으로 저는 화장품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눌린 다음에 될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냐면 23년 1월부터 보통 연말부터 올라왔거든요. 얘 700% 올랐고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비슷해요. 이거 보시면은 얘는 이 3,000원짜리가 5만원까지 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합니다. 뭐 여기 23년 초부터 보면은 이거 뭐 거의 16배 올랐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그래서 이게 물량이 사실 여기서 던지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본업들이 그렇게 막 나쁜 건 아닌데 이게 이제 안 좋고 시장 안 좋고 던지고 막 이런 흐름이 되면은 조금은 시간이 걸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추세적으로는 이게 이런 식으로 박살나면은 좀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글쎄요. 조금 이렇게 또 추세가 또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김정일 본부장님은요? 네, OEM, ODM 쪽이 조금 더 편하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뭐 다른 섹터보다 그렇게 매력이 원래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를 미리 갖고 11월 중후반부터 계속 내려온 거거든요. 중간에 반대도 한두 번 있었습니다만 힘을 발휘를 못했죠. 그나마 뭐 코스맥스라든지 몇 가지는 올랐습니다만은 일반적인 브랜드는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어서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실리콘2는 솔직히 조금 다른 제가 정보가 있어서 이거는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CNC 인터 같은 경우는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많이 나와서 하향 조정이 많이 일어났어요. 오늘도 네. 나왔더라고. 오늘도 나왔어요. 1월 24일 맞죠?
아니면 지난주구나. 그래서 많이 일단 하향이 됐기 때문에 반등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팔지 안 팔지인데 다음번에 나오는 리포트가 어닝을 깎지 않고 나온다면은 주가는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팔았다면은 반등을 조금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NC는. 그 다음에 저랑 반대네요. 저는 실리콘투가 반등 나올 것 그래요? 같은데. 실링콘투는 그래 나올 수 있는데 그 저기 실적에 대해서 아직 업데이트 리포트가 아직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그거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여진이 남았다. 이렇게 저는 보여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부코드님께서 KBT 한철 니치 마케팅성 테마주라고 보면 됨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반등한다는 또 의견도 있으니까. 네. 클라우드베이님께서 화장품이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사람들 별로 관심이 없어서 주도 섹터에서 좀 밀린 것 같다. 그건 이런 의견도 있으니까 맞아요. 좀 그런 것 참고를 같아요,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진짜 이 주식 종목은 너무나 많고 많은데 그 중에서 강력한 해자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몇 개 안 된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더 듭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다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좋은데도 탈락하는 종목이 많고 또 진짜 추려서 그런 가는 종목들이 가니까 이것도 선택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뭐 첫날 어땠어요? 전날 좋았어요. 장만 좋아지길 바라고 그리고 바카스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많이 사연 달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 그 3프로 머니 채널에 다시 보기 올라가니까요. 그쪽에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이야기 댓글로 달아주시면 민트가 바카스를 통해서 네.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오늘 또 저녁 굶지 마시고요. 힘내시고요. 내일은 살짝 오늘보다 낫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